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인문학 현정아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이번 주에 산 책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오랜만에 종이책을 사게 되어서 개봉과 함께 어떤 책을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택배가 다 파업했다고 해서 책이 굉장히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알라딘은 오늘 오전에 주문했는데 바로 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좀 오랜만에 책 3권을 샀는데 책을 제가 지금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 책은 명량한 은둔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캐럴라인 랩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작년 12월부터 사려고 좀 기다렸는데 전자책을 원래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자책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6월에 읽고 싶어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문을 한 책은 디즈니의 철학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전자책을 사려고 원래 기다리려고 했는데 전자책이 나오려면은 최소 3개월에서 또 반년 정도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반년 뒤에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책인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도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 책은 명심보감 인문학입니다. 이 다산초당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출판사의 책으로 그 다산 정약용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책을 그때 샀었는데 그 책이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이 책도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스를 한번 이렇게 치우고 제가 지금 산 책은 이 3권인데요. 명량한 은둔자, 디즈니 철학 수업, 그리고 명심보감 인문학, 표지와 목차, 그리고 이 책들을 왜 사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독서대에 올려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량한 은둔자는 이 책을 사게 된 계기가 일단은 제목이 사실은 정말 100%를 차지했다고 할 정도로 보자마자 이거는 내 이야기이다. 나에 대해서 누군가 관찰을 하고 나의 성격을 누군가 이렇게 책 제목으로 썼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 내성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랐고 또 사실은 이 책을 종이책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가 표지 그림이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 표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요즘에 이런 형식의 그림에 좀 꽂혀 있는데 이게 또 표지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좀 안 살 수가 없었다. 이거는 책지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독서대에 올려두어도 굉장히 느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저랑 같은 1월이 생일인 친구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책으로 그 친구가 독서 모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것 같아서 좀 뿌듯했는데 이 캐럴라인 랩 작가님이 쓰신 이 책 작가 소개와 그리고 책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럴라인 랩 발음이 어렵네요. 캐럴라인 랩이면은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랩이라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캐럴라인 랩. 지적이고 유려한 회곡 성격의 에세이를 쓴 작가. 이 명량한 은둔자가 지적이고 유려한 회고록 성격의 에세이인가 봐요.
작가님 생이가 궁금합니다. 정신분석가 아버지와 화가 어머니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 네, 1981년 브라운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20년 가까이 저널리스트로 살았다. 살면서 몇몇 끔찍한 중독에 빠진 경험이 있는데 삶의 압박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땐 술로, 그런 자기 자신을 호되게 통제하고 싶을 땐 음식을 거부했다. 이런 자신의 깊은 내면 이야기를 솔직하게, 우아하게, 또렷하게 고백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은 알코올 중독의 삶을, 욕구들은 다이어트 강박증과 섭식 장애에 관한 기록이다. 남자보다 개가 더 좋아하는 개를 향한 지나친 애착을 다룬다. 자신을 직시하며 그 감정과 생각의 결을 낱낱이 드러내는 글쓰기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2002년 42이라는 이른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캐럴라인 랩은 이 책 명량한 은둔자에서 혼자 살고 혼자 일했고 가족과 친구와 개와 소중한 관계를 맺으며 자기 앞에 고독을 외면하지 않았던 삶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삶의 명량을 깨달은 저자로부터 우리는 만난 적 없지만 오래 이어온 듯한 우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재능이다. 작가님이 돌아가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였는데, 이 책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작가 소개였습니다. 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가님들이 돌아가신 경우를 종종 목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아팠던 경험이 더 많으니까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죽음에 가까운 또는 아픈 과정에서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의 책이 더 요즘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명량한 은둔자가 왜 더 제 마음에 꽂혔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만났던,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책만 읽을 것 같고, 약간 좀 침착하고 차분할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제가 이제 모임을 가거나 이렇게 그냥 사교 모임을 가게 되면 저한테 캘리포니아 느낌이 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밝고 잘 웃고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상반된 평가인데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릴 때부터 했던 고민이 나는 과연 밝고 긍정적이고 명량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이렇게 좀 집순이인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건지 저는 아직까지도 자기 성찰을 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저처럼 이렇게 밝은 모습과 약간 이렇게 좀 은둔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좀 그런 자기의 상반된 모습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또는 갈등을 겪어봤던 사람이라면 이 책이 누구나 다 공감이 되실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의 제목에 깊이 공감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목차를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 김명남 번역가님, 이 옮기신 분의 말이 나오네요. 옮기니가 아까 제가 앞에서 김명남 번역가님이라고 봤는데, 네, 김명남 번역가님이 쓰셨습니다. 네. 목차.
네,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홀로라고 해서 혼자 있는 시간, 수줍음의 옹호, 명량한 은둔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에서는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쌍둥이로 산다는 것은 아마 가족, 그리고 뭐 우정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것 같고, 아까 개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사교의 기쁨,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는 부모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상실에 대한 이야기, 네, 모녀의 관계가 주는 가르침, 맑은 정신으로 애도하기,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법, 굉장히 끌리는 목차예요. 네,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그리고 외로움에 관한 것, 더 이상 곁에 없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 마치제 없는 삶. 굉장히 좀 약간 이 제목만으로도 약간 좀 뭉클하게 하는 그런 목차를 지나서 이제 3장으로는 네, 이름의 사회학, 착한 건 그만. 사람들이 무엇을 못 버리는지 살펴볼 것, 깔끔쟁이의 문제, 노인의 존엄에 관하여, 지배 개념을 다시 만들기, 재난에 의한 감정적 과부하.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저 이거 되게 끌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못 버리는지 살펴볼 것. 저도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이고, 저도 좀 버리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이 목차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는 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보통의 삶, 여름을 싫어하는 인간이라니 입을 옷이 없어. 네, 분노 표현의 기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들, 내 인생을 바꾼 두 갈래 끈. 네, 제목만 살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또 저의 올해 인생책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약간 저와도 연결고리가 많은 작가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책 내용을 제가 뭐 한 달에 읽을지, 일주일 만에 다 읽을지, 뭐 또 반년에 걸쳐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좀 책을 오래 보거든요. 마음에 드는 책은 특히나 더 오래 보고, 저는 진짜 좋은 책은 보통 한 제독, 한 3독? 저는 한 5독까지는 기본으로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책을 다 읽고 나면 독서노트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독은 꼭 하는 것 같은데, 이 책도 굉장히 좀 자주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종이책으로는 이 책이 343쪽입니다. 네, 343쪽, 거의 350쪽에 가까운 느낌의 책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뒤에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한 이 작가님들의 말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이 책 소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럴라인은 내 친구 같고 내 자신 같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 같다. 당신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수줍음이 많고 가족에 대해 불가해한 죄책감이 어렴풋이 있고 우정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특히나 좋아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과 과잉된 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까지 반기와 고투를 반복해왔다면 가끔은 자신이 정말로 미친 것은 아닐까 흠칫 놀라고 평범함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의 자기 경험을 겹쳐두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자신이 명량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있다면 이토록 명량한 사람의 마지막 저서 속에서 나는 실컷 웃었다. 웃고 나서야 알았다. 캐럴라인에게 내가 강렬한 우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김소현 시인님이 여기 네, 이 책에 대한 이 소개 글을 써주셨는데 이 글이 지금 보면 굉장히 끊어지지 않게 굉장히 긴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글 필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끊어쓰기를 안 해도 글이 굉장히 좋네요. 방금 읽으면서 굉장히 감탄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역가님의 글이 같이 실려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4배의 글을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려면 중독이 그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명량한 은둔자를 옮기고 나니 그 생각이 바뀌었다. 4배의 글은 늘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다. 변화, 네, 과거 악습, 고정관념, 상실, 깨달음, 이 키워드인가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내향형의 사람이고 나는 좀 밝아지고 싶은 갈망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집순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이 힘든 걸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2번째 책은 디즈니 철학 수업입니다. 부제가 디즈니 영화 속 숨어있는 철학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제가 최근에 철학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철학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멤버들끼리 돌아가면서 책을 추천을 해야 돼서 제가 저는 근데 뭐 서양 철학사, 요즘에 소피의 세계 이런 걸 읽고 있어서 좀 직장인들도 읽을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철학 입문서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그냥 알라딘의 철학이라고 쳐봤더니 이 책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추천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 책은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읽고 나서 제 업무에 반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영화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공부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가 열광하는 디즈니 영화 인기의 비결은 작품 속 숨어있는 철학적 메시지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누가 썼는지 볼게요. 메건 S. 로이드 외 3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디즈니 영화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썼을 것 같아요. 썼을 것 같고 한번 넘겨볼게요. 지은이 책 소개가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각각 어떤 교수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지, 어떤 철학 박사님들이 이 책에 관여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목차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머릿말만 볼게요. 네. 철학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 다음엔 꿈을 꿔라. 마지막으로 도전하라. 월트 디즈니. 멋있는 말이네요. 네. 이 책은 제가 이 부분만 딱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좀 느낌이 있는 그런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차를 후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컨이 안 되는 거실에 있는데 선풍기를 틀자니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선풍기 소리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땀을 미친 듯이 흘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다음에 무조건 에어컨 밑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덥네요. 네, 여름이네요. 네. 그래서 이 1장은 늘 다른 호수의 해초가 더 무성해 보이는 법. 네, 고집쟁이 에리얼, 마음의 소리를 따르세요. 뮬란, 선불교와 환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디즈니 현실 도피와 불교 해탈, 스무미키와 신의 감추심. 2장 보겠습니다. 2장은 내 손으로 직접 활을 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단다. 초다양성의 시대에 맞는 관용과 수능. 도리의 적응과 멍청이의 무력화. 백설공주와 도리를 찾아 서로 보는 장애의 딜레마. 도리가 이 장애랑 관련되어 있나 봐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생각하니까 그렇겠네요. 네. 백설공주부터 모아나까지 디즈니의 페미니스트 변천사. 저 최근에 이 디즈니의 여성 캐릭터의 변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제가 뮬란을 보고 나서 이게 디즈니에서 만들었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능동적인 캐릭터라서 저도 굉장히 뮬란을 아끼는데요. 최근에 모아나도 그렇고 겨울왕국의 주인공들도 좀 능동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점을 디즈니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한 팀, 항상 협력하지. 디즈니의 가족 철학. 멋진 말입니다. 협력하는 게 사실은 이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협업을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의할 때 만나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3장. 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은 정체성은 너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야. 정체성.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게 당신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는 법. 자기 자신을 알기, 너 자신을 알기 뭐하나.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미스터 뱅크스 구하기, 유년기를 되찾고 자신의 참모습 기억해내기, 워리와 이브, 디즈니의 지적 기계, 그리고 디즈니의 인사이드 아웃 속으로 약간 정체성은 바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과 저는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강의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자기 성찰, 정체성을 깨닫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거를 좀 강의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또 이 책을 독서 토론을 하게 된다면 멤버분들과 또 어떤 대화도 나눠볼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 이 부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챕터 4장. 내가 원한다면 넌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어. 라이온킹. 사느냐 죽느냐, 디즈니와 셰익스피어의 실존주의. 저 라이온킹이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이 모티브를 따왔다는 기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라이온킹을 보고 이게 너무 재밌는데 굉장히 좀 철학적이네 라고 느꼈던 부분이 다 햄릿에서 따와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To be or not to be,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이스토리, 진정한 자유 혹은 넌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야. 최근에 토이스토리 3가 이제 개봉되고 나서 또 굉장히 또 핫했던 것 같은데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그때 토이스토리 3가 나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장난감과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도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네, 이 부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운명은 우리 안에 있어. 메리다와 마법의 숲으로 보는 성격과 관계, 선택. 저 메리다와 마법의 숲을 안 봤는데 이거를 또 보니까 봐야 될 영화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저주를 풀어라. 미녀와 야수와 플라톤의 재수. 플라톤의 재수랑 미녀와 야수의 키워드 흥미로울 것 같고요. 겨울왕국으로 보는 진정한 사랑. 여러분, 저는 겨울왕국에서 보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 올라프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저는 올라프가 굉장히 좀 강렬한 캐릭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장과 6장이 있고 이 6장 부분만 살펴볼게요. 6장을 보시면 멋진 디즈니 세계관. 나는 어떻게 걱정을 멈추고 디즈니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네, 상상지도의 식민지화, 미디어, 정신, 그리고 매직 킹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 디즈니로 보는 삶의 죽음과 순환. 네, 신데렐라 성의 그늘이 드리워진 리버티 스퀘어. 디즈니 테마파크의 정치 철학까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제가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도 좀 많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충 보니까 이렇게
영화 대사들도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세계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를 청소년들하고도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 두꺼웠던 것 같은데 비쌌거든요. 책이 비쌌는데 이게 총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480쪽까지 있을 아니네요. 네, 이 책이 438쪽까지 있습니다. 네, 438쪽. 네, 거의 뭐 한 440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책으로 또 올해 재밌게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굉장히 흡족할 것 같습니다. 네, 책 가격이 16,800원이고요. 저는 할인을 받아서 샀어요.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즈니를 좋아하고 영화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명심보감 인문학이고요. 네, 동양 인문학 공부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책이라고 해서 샀어요. 네, 이순신 장군이 평생을 곁에 두고 읽었던 명심보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명심보감을 사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명심보감을 읽기 전에 좀 입문서로 약간 요약 내용으로 이 책을 샀습니다. 저도 명심보감 말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명심보감을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학생 때 뭐 노자, 장자, 뭐 공자 이렇게는 읽었어도 명심보감까지는 안 읽었던 것 같은데 뭐 최고의 동양 고전 입문서라고 되어 있고 이 작가님이 한정주 작가님, 네, 한정주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역사평론가, 고전연구가, 고전 역사연구회 내룡재 대표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책을 많이 쓰셨네요. 네, 책을 많이 쓰셨고 네,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네, 이 책은 얼른 목차만 한번 살펴보고 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두 권을 제가 길게 설명을 해버려가지고 네, 이 책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글에서 네, 이제 1부 성찰하는 삶에 대하여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로 설명되어 있는 게 맞나요? 아무튼 챕터 나눠져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 읽어볼게요. 네. 사람의 얼굴은 알 수 있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 사랑받을 때는 욕됨을, 편안하게 살 때는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자신을 굽히는 사람과 남을 이기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의리는 가난한 곳에서 끊어지고 인정은 돈 있는 집으로 향한다. 사람은 100년 살기 어렵고 무덤은 100년 유지하기 어렵다. 아무리 은밀해도 말은 숨길 수 없고 아무리 감추어도 마음은 속일 수 없다.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네, 2부도 굉장히 기네요. 인정으로 대하면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어도 귀먹은 척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네, 사랑하거든 쓰디쓴 매를 때리고 미워하거든 맛있는 음식을 주어라. 이거 제목만 읽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만족하면 즐겁지만 탐욕스러우면 근심뿐이다. 그리고 지나간 일은 거울처럼 밝지만 다가올 일은 칠흑처럼 어둡다. 시기하는 친구는 현명한 친구를 쫓아내고 시기하는 신하는 현명한 인재를 쫓아낸다.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초가집에서 거친 밥 먹으며 가난하게 살더라도 아무 탈 없이 사는 것이 낫다. 그리고 실천하는 삶에 대하여 저는 실천하는 삶에 대하여가 제일 궁금한데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라.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현대인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말이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 약간 이 목차만 읽고 있는데, 왜 혼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혼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목차. 네. 저는 그래서 동양 고전이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 좋고, 네. 한쪽 말만 듣고 이를 판단해서 안 된다. 그리고 담력은 크게, 마음은 작게, 지혜는 원만하게, 행동은 반듯하게. 아무리 배워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미 배운 것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부, 네, 4부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보감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작가님께서 이제 핵심 내용으로 현대사회에 맞게 조금 이렇게 소개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산책 중에 제일 얇을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제일 얇을 것 같은데, 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279쪽까지 있는 책입니다. 아니에요. 아니네요. 뒤쪽에 더 있었네요. 네, 뒤쪽에 더 있었고, 이 책이 285쪽까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글이 있는데, 동양인문학은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가, 사기, 논어에서 소학, 성리대전까지 총망라한 고전의 도서관, 명심보감에 담긴 불변의 지혜와 역사의 명장면을 읽다인데, 요즘에 제가 서양 철학사를 읽다 보니까 이 동양 철학도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좀 틈틈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동양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요즘에 되게 불교가 서양 학자들이 살펴봤을 때는 이 최고의 철학이다라고 평가가 될 정도로 저도 좀 요즘에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 메시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좀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같이 밸런스를 잡으면서 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동양 철학서 책을 사놓은 게 책장 한 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동양 철학을 읽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고, 어렵잖아요. 사실은 동양 철학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좀 쉽게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책장 소개와 함께 저만의 동양 철학 공부법도 한번 올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제가 사실은 한동안 이 종이책을 사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요즘에는 거의 전자책 위주로 책을 구매해서인 것도 있고, 사실 올해 이사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책들을 짊어 싸고 제가 지금 1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3년 정도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책장에 책을 늘리지 말자가 목표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또 이렇게 책을 사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캐널 라인, 랩의 명량한 은둔자, 디즈니 철학 수업, 명심보감 인문학 이렇게 샀는데요. 네, 이 책 소개를 보시고 여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무더워지고 또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모두 더위 조심, 비 조심하시고요. 네, 즐거운 또 한 주 보내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미는 인문학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같이 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